양화 논리 61절과 62절에 해당하는 거고, 책에서는 설명을 좀 너무 안 해놨습니다. 지금 이 책의 목적이 이제 양화 논리 모든과 몇몇에 관한 설명을 집중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슬라이드 상에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텐데, 이 책에서 나오는 특히 몇몇에 관한 몇몇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규칙이에요.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는 사실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몇몇 없애 규칙은. 근데 잘 받아들인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준적인 몇몇 없애 규칙하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몇 없애 규칙을 모두 다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양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quantification, quantifier라고 하는 거고, quantification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quantifying이라는 그 표현이 원래 의도하는 거는 이제 모든과 몇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과 몇몇이라는 거를 어떤 대상들의 전체를 이렇게 구획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quantifying이라는 말을 썼던 거고, 이거를 번역한다든가 이제 quantifying이라는 그 영어 표현 자체가 어떤 양적인 수를 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그 어떤 대상들의 전체가 몇 명인지 몇 개인지 그런 수를 세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연역의 규칙은 너어 규칙과 없애 규칙,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에 관련된 거는 이제 모든 너어, 그리고 모든 없애 규칙은 모든 너어와 모든 없애 규칙이 있고, 몇몇도 마찬가지로 몇몇 너어, 몇몇 없애 규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너와 모든 없애, 이런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기본 추론 규칙은 이런 방식으로 좀 쓰인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표준적인 논리학 책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이 몇몇 없애에 관한 이 규칙은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대로 써가지고 오류가 나오는 거를 아직 발견은 못했는데, 이 부분에 이 개인적인 축약 조건이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든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오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이 수업에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신다면 책에 나오는 축약 규칙을 쓰셔도 많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자연연역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모든 없애라는 규칙인데, 모든 없애는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래서 모든 것은 바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다 바뀐다 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돌덩어리들도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팽수도 바뀐다, 앞에 여기 보이시는 이 대상인 최승락도 바뀐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뀐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x는 바뀐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없애고, 모든 없애니까 이 부분 없애고, 여기 x가 그럼 빈 공간으로 남으니까 그 빈 공간에 아무 대상이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모든 것은 P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P이다는 형식은 모든 X에 대해서 X는 P이다 라는 형식이고, 모든 X라는 부분을 이제 없애게 되니까 이 X라는 빈 공간에 A라는 대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따라서 A는 P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S이면 X는 P이다, 이게 모든 S는 P이다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잖아요. 이런 형식일 때,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뭐 이런 문장과 같은 거죠. 따라서 그때 이제 모든 없애를 하신다면 모든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없애는 게 되니까, 이 부분은 보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펭귄이면 X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모든 없애를 하면은 모든 X 이걸 없애고 X라는 빈 공간에 어떤 대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A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팽수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문장으로부터 모든 없애를 하시면 팽수가 펭귄이면 펭수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없애가 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한 모든 S는 P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를 이제 없애 주시면은 X라는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으니까 이 X 파트에 이 대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없애에 관한 그런 규칙이 됩니다. 밑에 것도 읽어보시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S이고, 이건 이면 문장이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여기는 이거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거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훨씬 문장이 강해지죠. 그래서
아까 펭귄 예시로 하면 모든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다가 이 문장 형식이면 이거로 연결이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펭귄이고 x가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펭귄이면서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컴퓨터도 펭귄이면서 하늘을 날 수 없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도 펭귄이면서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업셋을 하시면은 x가 이제 빈 공간으로 남으니까 여기에 또 a라는 아무 대상이나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펭귄이거나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x의 모든 업셋을 하시면은 a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연역 차근차근 이끌기에 사용되는 추론 규칙으로 이 형식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제에 모든 것은 p이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게 모든 x에 대해 x는 p이다라는 형식의 전제겠죠. 이렇게 적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 형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모든 업셋을 하는 건데 1에서 모든 업셋 적어주시고 x 대신에 어떤 대상이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p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예시를 보면 모든 젊은이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 x가 젊은이면 x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은 사람 이름으로 a로 여기에 있는 a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젊은이다 라는 게 전제 두 개가 있고 결론은 겨울은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a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에서 모든 업셋을 하시면은 여기 x는 젊은이고 x가 젊은이이면 x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를 없앴으니까 x에 아무 대상이나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2번 전제에 겨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아무 대상에 겨울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만일 겨울이 젊은이라면 겨울은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럴 때 겨울은 젊은이다라는 2번이 있으니까 2로 3에서 2면 없애를 하시면은 겨울은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몇몇 넣어인데요. 몇몇 넣어도 이야기가 쉽죠. 보시면은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은 펭수가 펭귄으로 존재하니까 펭수가 펭귄이니까 따라서 펭귄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x는 펭귄이다 라는 표현에 펭수라는 이름을 그냥 p라고 해볼까요? 소문자 p라고 하시면은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이 표현은 p는 펭귄이다, 이게 p는 펭귄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몇몇 넣어라는 거는 여기 p라는 대상이 펭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x라는 대상, 그러니까 펭귄인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펭수가 이제 펭귄이라는 거를 이렇게 참이라고 한다면 펭귄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 수 있으니까 몇몇 x에 대해서 펭귄인 x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그 몇몇 x라고 하는 거는 x가 존재한다, x가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펭수는 펭귄이다라는 문장으로부터 몇몇 x에 대해서 x가 펭귄이다 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몇몇 넣어 예고요. 몇몇 넣어 형식으로는 어떤 특정 대상 t가 p다 라고 할 때 이 t를 x로 이제 바꿔주고 몇몇 x에 대해서 x는 p다 형식으로 이제 몇몇 넣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인 대상이 존재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넣어 추론 규칙으로 보시면은 이런 전제가 있을 때 뭐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그런 게 있을 때 1에 몇몇 넣어를 해주시면 몇몇 x에 대해서 이 문장이 이제 이 표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t 부분을 이제 x로 빈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펭수는 펭귄이다로부터 펭귄이 몇몇 x에 대해서 x는 펭귄이다, 그 말은 x인 펭귄인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넣는 형식은 이렇게 규칙 이름 적어주시는 거,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예시로 보면은 펭수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할 때 펭수가 이름이고 뭐뭐는 x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한다가 수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펭수는 펭귄이다, 이건 다른 수로죠. x는 펭귄이다 라는 다른 수로가 있는 거죠. 이걸로부터 결론으로 방탄소년을 목표로 하는 펭귄이 존재한다. 이거는 몇몇 x에 대해서 x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하고 이고 문장이죠. 하고 x는 펭귄이다 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한다 라는 문장, 그리고 x는 펭귄이다 라는 문장,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펭수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한다 라는 거에 펭수라는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이 문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두 문장을 연원으로 엮어서, 왜냐하면 펭수가 다 주어로 있으니까요. 이 펭수를, 둘 다 있는 펭수를 이제 없애주고 여기를 x로 바꾼 다음에 몇몇 넣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과 2를 이고 넣어 하시면 펭수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하고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문장을 얻을 수 있고, 이 펭수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몇몇이라는 표현을 3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몇몇 x에 대해서 x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하고 x는 펭귄이다 이런 문장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을 목표로 하는 펭귄이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 그런 문장이 되겠죠. 다음으로 모든 너어 규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너어 규칙은 아무거나 U는 P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P이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U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아까 X와 같이 밑에 보이시는 그 아무것도 없는 X는 P이다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X와 같이 구멍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대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뭐든지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장이 참이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참이 되지 않는데, 뭐 돌멩이가 사람이다 이런 거는 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U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들어가도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보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종류의 변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X라고 할 때 모든 X, 모든 대상들의 그 범위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영역이라고 한다면 모든 X가 어떤 자연수라고 하는 수 자체도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1, 2, 3, 4 이런 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연수 자체를 모든 자연수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여기서 X나 Y에는 어떤 대상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는 거는 자연수라는 거고, 그런 게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X의 표현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앞에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 라는 이 표현이 앞쪽에 좀 생략되어 있는 형식으로 적기는 하는데, 이런 문장과 같이 실제로 이게 없더라도 어떤 대상이 들어가든 간에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 보통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아무거나 U는 P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X나 아무거나 Y인 경우에 이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X라는 자리, Y라는 자리, 여기에 있는 U라는 자리에 뭐든지 들어가도 이제 P라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앞쪽에 모든 X에 대해라는 표현을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U는 P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넣기를 넣으면 따라서 모든 X에 대해 X는 P이다 라고 이런 모든 규칙을 모두 뭐 이런 규칙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규칙으로 가면은 1번에 U는 P이다 라는, 아무거나 U는 P이다 뭐 이런 문장이 하나 제시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 1에 모든 너를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X는 P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쓸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몇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U는 P가 의존하는 어떤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나타나서는 안 되며, 모든 X에 대해서는 X는 P이다 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우리 책에서는 이런 걸 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U는 P가 의존하는 어떠한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면 너나
거짓이다 너를 할 경우에 얘네 이렇게 별표를 딱 치고 가정 혹은 뭐 거짓이다 넣기 시작, 이면 넣기 시작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P 어떤 문장 철수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거를 하잖아요. 철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가정해 가지고 n 대신에 n은 임의의 숫자일 때 되는 거니까 편의상 뭐 3번 이런 걸로 할게요. 가정하고 나면은 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별표를 계속 이렇게 쳐가지고 뭔가 계속 계산을 한다라고 차근차근 이끌기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가정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U는 사람이다 라는 가정을 U라는 거는 아무거나 어떤 대상이든지 U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번 그런 종류의 문장을 여기에 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N스타에서 U는 포유류이다 뭐 이런 문장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죠. 사람은 단백질 생명체이고 포유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추론 방식을 뭐 다른 전제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를 써가지고 U는 사람이다 라는 가정으로부터 U는 포유류이다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죠. 뭐 추론이 우선 된다 라고 한번 여겨보셨을 때 이걸로부터 이 가정을 해제하지 않고 이면 넣어라는 규칙이나 거짓이다 넣어라는 규칙을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에서 좀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식에서는 이 가정을 어쨌든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면 넣기나 거짓이다 넣어라는 거를 꼭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연역을 잘못 쓰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가정을 남겨두고 결론으로 나오는 얘기가 U는 포유류이다 이런 결론을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거를 해제가 안 됐는데도 그냥 해제된 것처럼 이 별표를 뭐 규칙 잘못 써가지고 그대로 없애버리고 이 결론 해제 안 된 상태에서 U는 포유류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떠한 가정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런 걸 이끌어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경우가 U는 P가 의존하는 어떠한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정이 지금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U가 지금 이 문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U는 포유류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 11번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넣어라는 규칙을 이게 뭐 10번이라고 하고 10에다가 모든 넣어 규칙을 쓰면은 모든 x에 대해 x는 포유류이다 이런 문장이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결론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포유류이다 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 가정이 해제가 된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 가정으로부터 U는 포유류이다 라는 거를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여기서 n+1 스타 단계에서 이면 넣어라는 규칙을 사용해서 이 가정을 해제를 하면은 그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장은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아까 있던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면 넣어라는 거 여기서 이면 넣어를 해가지고 가정도 해제를 하게 되면은 U는 사람이다. U가 사람이면이 되겠네요. U가 사람이면 U는 포유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번이라고 하면 11번에서 모든 넣어를 10에다가 모든 넣어를 하면은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U는 사람이다라는 어느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은 포유류다라는 결론이 이끌어져 나왔을 때 이면 넣어 같은 규칙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제 해제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포유류다라는 결론이 이 문장인데 해제되지 않은 가정 U는 포유류다라는 문장은 이 경우에는 여기 해제되지 않은 그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직 스타가 있다는 거는 어떤 가정이 해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가정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너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되고 이 가정이 완전히 해제된 그러니까 이 케이스 이면 너로 이 가정이 완전히 해제된 이 케이스 이 경우에만 모든 너를 써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때 잘못된 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이 가정을 해제하고 나가지고 이 문장을 얻은 다음에 그러면
이 가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U라는 표현이 여기 있지만 이 문장,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어떠한 가정에도 의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모든 가정이 지금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든 너를 해서 모든 사람은 포유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밑에 있는 문장처럼 이 가정이 전혀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건 뭐 스타를 적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전혀 이제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U는 포유류다의 모든 너를 해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X는 포유류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잘못된 게 되는 거죠. 이 결론 자체가 모든 대상들이 포유류다 라고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포유류가 어떠한 대상이든지 이게 포유류다 라는 이 결론이 나오려면 이 가정에 의존하는 경우에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가정을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너를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대상이 이제 포유류다라는 잘못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너를 쓰실 때는 그 모든 너를 쓰는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어떠한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이 U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모든 가정은 해제된 상태에서 모든 너를 그러니까 모든 너는 이제 모든 X라고 해가지고 이 U를 X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X로 바꿔주는 이 U가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너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너를 이렇게 쓰셨는데 쓰셨는데 그 쓴 문장에 여기 U라는 표현이 또 남아있으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한번 볼까요? XY라고 할 때 X는 Y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이런 게 증명됐다고 한번 보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 대상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여기에서 모든 너를 쓰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은 어떤 가정이 아니라 증명이 됐다고 한번 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 문장에 이제 모든 너를 쓰시게 되면 모든 X에 대해 X는 X를 사랑한다.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야지 모든 대상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U가 U를 사랑한다는 거니까 X는 X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축약 표현은 안 배웠었죠. U는 U를 사랑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모든 너를 써가지고 이런 문장을 얻는데 이게 둘 다 U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X로 바뀌고 남은 하나는 이제 결론에 나오는 게 이 U를 그대로 결론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로 모든 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아무 대상 U나 X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U라는 이 아무 대상이 돼버리니까 여기에는 몇몇 너라는 규칙 아까 좀 배웠죠. 그런 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몇 너를 넣게 되면은 몇몇 X에 대해서 X는 모든 대상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U는 U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이제 증명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들이 되는 거죠. 뭐 돌멩이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뭐 펭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저도 저를 사랑하고 뭐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너를 한 그 문장에 여기 U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여기에 뭐 몇몇 너 같은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문장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모든 대상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전제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들은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한 그 정도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사랑하는 어떤 적어도 하나의 존재자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에도 이 U라는 표현 모든 너를 썼는데 여기에 이런 문장에 모든 너를 썼는데 모든 너를 써가지고 나오는 결론이 되는 문장에
이 U라는 표현, 그러니까 모든 너를 U를 이제 X로 바꾸잖아요. 보통 X로 이렇게 바꾸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 U라는 표현이 모든 너 이후에도 여기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 U가 있고 V라는 동일하게 어떤 아무 대상 U나 아무 대상 또 다른 꼭 U와 같지 않을 수 있는 아무 대상 V에 대해서 U는 V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으로부터 모든 너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V를 그냥 V만 X로 바꾸고 U는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둘 다 U인 경우에 모든 너를 썼는데 요게 X로 이렇게 바뀌어, 모든 X에 대해서 X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 앞에 있는 U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는 상황. 원래는 둘 다 X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X로 바뀌면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둘 다 U인데 하나만 X로 바뀌고 이 U라는 표현, 모든 X로 바꿔주는 이 U라는 표현이 남아있으면은 아무 대상이 U에 대해서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이런 전제로부터 모든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 뭐 어떤 다른 특정, 적어도 하나의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좀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을 넣어두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거는 결론에 모든 너 규칙 이후에 나온 이런 문장 있죠. 이 문장에 여기에 해당하는 U가 이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만약에 모든 너 규칙을 사용하는 그 결론이 모든 너 규칙을 사용하는 그 U라는 표현이 여기 가정에 있을 경우 있잖아요.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 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모든 너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 U에 해당하는 부분에 모든 너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모든 너 규칙을 사용해서 나오는 좀 오류 같은 문제는 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너는 이런 식으로 쓴다. 특히 뭐 이런 거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너 규칙의 예시를 보시면은 모든 프랑스인은 유럽인이다 라는 걸로부터, 그 모든 X에 대해서 X가 프랑스인이면 X는 유럽인이다 그런 거죠. 유럽인이 아닌 사람 모두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라는 게, 그 조건문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 이면 앞뒤 바꿈 뭐 그런 규칙을 쓰는 건데, 이면 넣기 시작이 이제 가정이라고 했죠. 가정을 하셨을 때 U는 유럽인이 아니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죠. 이 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U라는 거 앞에 모든 X에 대해서 X는 유럽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우선 이 가정을 먼저 하고, 1에서 모든 없앨을 하시면 U가 프랑스인이면 U는 유럽인이다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이거는 계속 설명드리니까 아실 수 있겠죠. 거기에서 2스타, 3스타로 해가지고 1에서 모든 2스타, 3스타를 뒤로이면 없앨을 하면은, 여기에 모든 X에 대해서 X가 프랑스인이면 X는 유럽인이다. 뒤로 그 유럽인이 아니다. 뒤로이면 없애 해가지고 프랑스인이 아니다. U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프랑스인이 아니다를 쓰고 여기에 모든 너 안 된다고 했어요. 아직 여기 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로부터 이면 너라는 걸 하시면은 U가 유럽인이 아니면 U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여기 이면 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정이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 문장은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해제되지 않은 가정이 U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모든 가정이 해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너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의 모든 너를 하시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유럽인이 아니면 X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럽인이 아닌 사람 모두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 논리를 하실 때는 이런 종류의 문장은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X가 프랑스인이면 X는 유럽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선 번역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이면 너, 모든 너 같은 규칙은 이런 제약이 있다고 했죠.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 유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몇몇 없애라고 하는 건데, 존재 영화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몇몇 없애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있죠. 이방에 범인이 존재한다라는 문장. 몇몇 x에 대해서 x는 범인이다 라는, 여기 이방해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범인이 존재한다 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x에 대해서 x가 범인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모든 범인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범인이면 x는 사람이다 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인이 존재하는 거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존재한다면은 그 범인이 사람인 거는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어떤 범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제가 아주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범인은 사람이다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으로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몇몇 없애의 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규칙을 왜 쓰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 1교시 때 이미 좀 예시는 이미 얘기를 했죠. 범인이 존재한다, 뭐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해가지고 펭수가 범인이다, 어떤 특정 대상이 범인이다 라고는 보장을 못하죠. 이거는 보장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뭔가가 존재한다는 문장으로부터 어떤 특정 대상, 뭐 최승락이나 펭수나 뭐 진 모리아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인이다 라는 거를 바로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논리규칙에서 몇몇 없애 규칙, 뭐 이런 논리규칙을 제시하는 거는 범인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부터, 이 문장이 참일 때 항상 참인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규칙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몇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범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일 때 항상 참인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종류의 규칙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범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범인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진 모든 대상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 그것만이 이제 결론으로 나올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제가 되는 이 문장이 참이면 이것도 이제 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P라는 수러를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때 모든 P가 Q이다 라는 게 보장이 되면, 그렇다면 P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Q가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은 너무 당연한 규칙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논리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로 나온 게 참일 경우에 결론이 나오는 거는 반드시 참이 되는, 그래서 발레가 없는 타당성이나 그 마땅한 논증, 그리고 타당한 논증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논리규칙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논리규칙들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무조건 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몇 없애 규칙이 범인이 존재한다 같이 이게 전제인데 펭수가 범이다 이런 거를 이끌어내는 규칙이라면 이건 잘못된 논리규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은 올바른 논리규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귀결은 이 범인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그런 특징들만이 이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범인이 존재한다 로부터 이제 모든 범인은 사람이다 같은 이런 특징, 그런 특징을 지닌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P가 존재한다가 있다면은 뭐 이런 전제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존재한다 이런 표현은 풀어서 쓰면 몇몇 x에 대해서 x가 P이다 라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P이면 x는 Q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몇몇 x에 대해서 x는 q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쳐서 이제 q인 x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몇 없애에 대한 추론 규칙을 제시를 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이제 모든 P는
Q이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전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몇몇 없애 규칙을 쓰는데 그런 전제를 항상 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은 P이다 라는 것의 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몇 없애 시작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 대상이나 P이다 라는 가정을 우선 먼저 제시를 하는 거고요. 아무 대상이나 P이다 라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가정으로부터 아무 대상이나 이제 Q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여기서 말하는 Q이다 라는 거는 뭐 아무 대상이나 Q이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식 이걸로부터 이끌어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귀결이 되겠죠. 이게 U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U는 포유류이다 뭐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래서 2와 3으로부터 몇몇 없애를 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제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Q는 이제 U 같은 걸 가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Q이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U라는 이 표현, 아까 모든 너라는 규칙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U에 관련된 제약과 관련된 그런 규칙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U는 어떠한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제외하고입니다. 여기 몇몇 놓기 가정을 제외하고 이 이외의 다른 가정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몇몇은 P이다, 몇몇은 P이다에도 이 전제에도 U는 우선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이 U는 이 결론에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U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다. 1번이 이제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투스타로 해가지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정을 해서 U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로부터 뭐 N스타 해가지고 U는 포유류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가정의 U를 가지고 있죠. 아무 대상이나 하는 U를 가지고 있으니까 U는 포유류이다에 모든 너를 해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X는 포유류이다 이런 문장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라고 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가정이 지금 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X, 모든 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몇몇 너는 쓸 수가 있죠. 여기서 몇몇 너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의 스타에 몇몇 너를 하면은 그 n 스타에 몇몇 너를 하시면은 몇몇 x에 대해서 x는 포유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n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에서 몇몇 없애 2 스타에서 n 플러스 1 이건 2가 돼야 되겠네요. 스타까지 로 몇몇 없애 하시면은 제가 가리고 있네요. 없애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쪽에 보이시는 이 결론과 똑같은 거를 이제 스타를 없애면서 이 결론과 똑같은 거를 여기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몇몇 x에 대해서 x는 포유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모든 너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해제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었죠. 근데 몇몇 너는 쓸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몇몇 없애 규칙인데, 몇몇 없애 규칙에서는 이 U라는 표현이 가정에는, 의존하는 가정에는 우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정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심하실 거는 몇몇 없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 n 플러스 2겠네요. 결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U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몇몇 X에 대해서 X는 포유류이다 라고 하는 거에 몇몇 너를 했는데도 이 X가 바뀌지 않고 그냥 U로 계속 돼 있다. U로 계속 남아있다. 여기에서 넣었는데도 U가 계속 남아있고 U가 계속 남아있는 아무 U가 이제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이 가정이 그 몇몇 없애 여기죠. 몇몇 없애의 가정이 해제되어 있는데 결론에 몇몇 X에 대해서 U는 포유류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남아있으면은 아무 U에 대해서 U가 포유류이다 라는 이 표현, 몇몇 X가 있더라도 이게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U는 사람이다 라는 가정이 완전 해제된 상황에서 U는 포유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너를 쓸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람이다 로부터 제대로 결론을 낸다면은
x는 포유류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면 포유류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이 결론에 u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몇몇이,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면 모든 대상은 포유류이다 같은 잘못된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u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주 큰 특징이다. 몇몇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u라는 표현은 어떤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너 규칙에서 사용했던 이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는 몇몇 업체에 사용되는 가정인 거고요. 이 가정 이외에, 그러니까 모든 몇몇 업체의 추론 규칙에 의해서 해제되는 이 가정 이외에 다른 u가 다른 가정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출하고 싶어 하는 이 결론이 다른 가정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모든 너 규칙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이전의 그 모든 너 규칙과 같이 사람인 경우에만 이제 모든 대상 포유류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이 좀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몇몇 업체라는 그 규칙에 필요한 이 가정 말고 다른 가정이 u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가정에 의존을 하는 경우에만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이 가정을 이제 생략하고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잘못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참이 아닌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은 그 예시를 생각하시면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다 라는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대상이 포유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든가 좀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 몇몇 업체라는 규칙에 의해 해제되는 이 가정 이외에 다른 가정에서 u라는 표현, 아무 u나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난다.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번과 2번은 좀 비슷한 예시입니다. 뭐 이런 데에도 u라는 표현이 잘못 나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몇몇 업체를 통해서 아무 u라는 표현도 이제 완전히 없애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업체가 지니고 있는 가정의 u 이외에 다른 어떤 가정에서 이거를 u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전제에서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고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그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다른 조금 더 복잡한 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셨을 때 1번, 2번 같은 거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는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업체라는 그 규칙을 여기서 쓰시고 몇몇 업체라는 규칙을 쓰시면서 가정을 완전히 해제하고 이제 추론을 진행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오는 이 결론에 절대 이 u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라는 표현이 뭐 이런 몇몇 x에 대해서 x는 포유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x 대신에 이제 u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또 모든 대상이 포유류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몇몇 업체에서는 한 번을 특히 좀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시를 또 보면은 모든 사기꾼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착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로부터 이제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 라는 거를 이끌어내는 건데, 몇몇 없애기 시장, 뭐 그냥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u에 대해서 u가 착한 사람이다 이거를 가정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1에서 모든 없애를 하실 때 그 모든 x에 대해서 x를 그냥 u로도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u가 사기꾼이면 u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3, 4를 뒤로이면 없애를 하시면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기꾼이 아니다 라는 u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가정이 해제되지 않은 그 u에 대해서는 모든 너를 쓸 수는 없지만 그 몇몇 너는 쓸 수 있다고 했죠. 몇몇 너를 쓰시면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이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3에서 6스타까지로 해가지고 여기에 6스타에는 꼭 이 부분이 몇몇 업체를 쓰시면 결론으로 나가는데, 이 결론으로 나갈 이 문장에 u라는 표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몇몇 업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가 없으니까 3에서 6으로 몇몇 업체를 하시고, 몇몇 업체를 하시면
이 가정이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가 되기 때문에 7번은 더 이상 스타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이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약식 추론 규칙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약식 추론 규칙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약식 추론 규칙은 잘못 쓰시면은 잘못된 추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몇몇 은 P이다. P는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로부터 이래서 몇몇 없애를 해가지고 O라는 표현을 씁니다. O라는 표현은 아까 U 같은 경우에는 아무 대상 U에 대해서 라고 할 때 U라는 표현을 쓴 건데, 여기서 O라는 거는 아무런 대상이 아니라 P를 이제 범인이라고 한다면 범인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약간 마법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알 수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범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O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책에서 쓰는 거는. 그래서 이 O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한다는 범인을 지시할 수 있는 표현을 O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약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서 O는 이래서 적어도 하나 있다고 말한 그것들 중에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O라는 이 표현은 아주 특수한 표현이라 가지고 우리는 팽수가 범인인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O는 팽수를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O가 실제로 팽수를 지시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팽수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몇몇 없애를 통해서 O는 P이다 라는 결론을 얻더라도 팽수가 범인이다, 팽수가 P이다 이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O는 그 자체로 P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P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또 지시하지 않고,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표현 O를 여기서는 도입을 하는 겁니다. U하고는 다르죠. U라는 표현은 모든 대상을 다 지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몇몇 없애의 축약 규칙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O는 어떠한 해제되지 않은 가정에도 똑같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U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의 이유고요. 두 번째, O는 P다라는 규칙에 적용되어 이끌어지는 어떠한 결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O는 P다라는 걸로부터 P가 존재한다라는 게 나오든가, O는 P이다로부터 O는 Q이다를 얻고 여기에서 Q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할 때 Q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O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U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표준규칙, 몇몇 없애의 표준규칙에 나오는 그 이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약식 규칙에 대한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축약 규칙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약식 몇몇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기꾼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아까 같은 것과 동일한 얘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몇몇 없애를 위해서 가정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2에서 몇몇 없애를 축약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O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O라는 거는 2에서 적어도 하나 있다고 말한 그것들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O라는 표현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모든 없애를 하시면은 이 모든 없애니까 모든 없애는 이제 어떤 대상이든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O라는 표현, O가 사기꾼이면 O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이끌어내고 3, 4의 뒤로이면 없애가지고 O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고, 이 O라는 거는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또 몇몇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로 가면 추론에는 모든 넣어, 모든 없애, 몇몇 넣어, 몇몇 없애 가운데 기본 추론이 담겨 있는가 라는 건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조관우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로부터 몇몇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니까 몇몇 넣어겠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만일 내가 사람이라면 나는 죽는다인데 안 좋긴 합니다만 나는 모든 사람에서 예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없애라는 규칙이 될 거고, 모든 것은 아름답다. 따라서 다른 아름답다도 모든 없애가 되겠죠. 다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못마땅한데 그 까닭을 풀었으라라고 하는 건데 김구는 훌륭하다 따라서 모든 이는 훌륭하다라는 거는 못마땅하죠. 김구가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대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몇몇 너 규칙이겠죠. 배수하는 아름답다 따라서 몇몇 사람은 아름답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수하는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몇몇 너를 잘 쓴다면 아름다운 대상이 존재한다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몇 X에 대해서 X는 사람이고 X는 아름답다. 사람이고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고 몇몇 천재는 성질이 사납다 라는 것도 몇몇 X에 대해서 X가 천재이고 X는 성질이 사납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천재이다. 따라서 뉴턴은 성질이 사납다 라는 것도 안 나오겠죠. 천재이면서 성질이 사나운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몇몇 천재는 성질이 사납다라는 것으로부터 성질이 사나운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올 수 있죠.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몇몇 X에 대해서 X가 천재이고 X는 성질이 사납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몇몇 없애를 하려면 U는 천재이고 U는 성질이 사납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없애하면은 U는 성질이 사납다라는 문장 요 문장만 이제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몇몇 너를 하셔가지고 성질이 사나운 대상이 존재한다 해서 몇몇 없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정 해제를 하면서 성질이 사나운 대상이 존재한다 이런 건 이끌어낼 수 있는데 세부적인 특정 대상이 성질이 사납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규칙 사용에 따라서는. 그리고 4번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로부터 따라서 몇몇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표현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면 동물이다잖아요. 이면 문장인데 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이고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대상들이 사람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사람이고 또한 동물이다라는 그 문장이라면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부터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대상이 사람이고 동물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따라서 이유는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없다. 그 모든 없애를 써도 이거는 이면 문장이고 이건 이고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끌기도 한번 해보시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가 특정 분명한 대상이 되는 거니까 몇몇 너를 하는 거죠. 몇몇 너를 하시면은 몇몇 사람은 착하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모두 너가 되겠죠. 모두 너가 이제 들어갈 텐데 조심하실 거는 여기 이면 넣기 시작이 가정이잖아요. 여기 가정이 해제되지 않은 이 사이에 가정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해제하고 이면 너로 그래서 여기서 U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5번 다음에는 모든 어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만 우선 알려드린다면 푸시기 전에 퍼즐을 한번 하시고 푸셨다 치고 이제 답을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약식 규칙이죠. 몇몇 없애라는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 모든 없애를 해가지고 x 대신에 5가 되는 거고 8에서 이 부분은 이제 몇몇 너 규칙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모든 읽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이 이제 이면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x가 s이면 x는 p이다 라는 문장이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p이면 x는 r이다 라는 문장이 되니까 이면 읽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쓰셔가지고 s는 모든 x에 대해서 x는 s이면 x는 r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거를 좀 풀어 쓴 거죠. 차근차근 이끌기로 마찬가지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읽기 응용을 하시면은 이제 모든 S는 P이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문장으로 생각해 주시고 A는 S이다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를 생각하시면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풀어 쓰시면은 뭐 P가 아니다 이거는 뒤로이면 없애 규칙의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양화 논리로 이제 차근차근 이끌기 연습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차근차근 이끌기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좀 약간 논리게임 비슷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론이 마땅하면 말을 쓰고 못마땅하면 못마땅을 써라.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갖고 있다. 몇몇 기계는 생각한다. 따라서 몇몇 기계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기계는 생각한다. 몇몇 x에 대해서 x는 기계이고 x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없애를 하시면은 u가 기계이고 u는 생각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모든 없애를 하시면은 그 u가 만약에 u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u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u는 기계이고 u는 생각한다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 없애를 하시면 u는 생각한다가 나올 거고, 그래서 u는 생각한다를 여기에 모든 없애한 문장에 집어넣으면 u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몇몇 넣어를 하시면은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여기 u는 기계이고 u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에서 u는 기계이다를 이거 없애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는 마음을 갖고 있다를 얻었기 때문에 u는 마음을 갖고 있고 u는 기계이다를 가질 수 있으니까 몇몇 넣어를 하시면은 u는 기계이면서 u는 몇몇 x에 대해서 x는 기계이고 x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u라는 표현이 이 결론에 나올 그 문장에 전혀 안 들어가니까 몇몇 없애를 써서 가정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가 되겠네요. 마땅하다, 타당하다가 되고, 몇몇 동물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 몇몇 x에 대해서 x가 동물이고 x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고, 마음을 갖는 모든 것은 생각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마음을 가지면 x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죠. 따라서 몇몇 동물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게 되는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게 또 후권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문장이 후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못마땅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왜냐하면 문제인데, 모든 교사는 성실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은 따라서 왜냐하면 문제인데, 보면 모든 교사는 성실하다, 아름은 교사이다.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x가 교사이면 x는 성실하다는 문장이죠. 그리고 아름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름이 교사이다. 그러니까 아름은 성실하다가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면 논리로 하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는 누구나 참된 철학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가 논리로 하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x는 참된 철학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거고, 보리스는 이름이네요. 보리스가 논리로 하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보리스는 토론을 회피하지 않는다 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이 문장에 보리스를 넣을 수 있겠죠. 누구나 대신에. 그러면 보리스는 논리로 하는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리스가 논리로 하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리스는 참된 철학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일 보리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보리스는 토론을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뒤로 그 이면 앞뒤 바꿈을 하시면 보리스가 토론을 회피한다면 보리스는 논리로 하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앞문장하고 이제 이면 잇기 해가지고 보리스가 토론을 회피한다면 보리스는 참된 철학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게 나왔는데 결론은 참된 철학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게 나오네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얻은 거는 보리스가 토론을 회피한다면 보리스는 참된 철학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면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보리스는 참된 철학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로부터 몇몇 너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론이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필요한 거는 보리스가 토론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